여러분, 저 임대인과의 갈등이 해결이 안 납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중이에요. 현 상황에서 잘못한 사람은 임대인뿐이라서 저는 진짜 열받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라도 좀 털어 넣으려고요. 2021년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때 저는 전셋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임대인 아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나가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임대인한테 이사비를 받고 나왔어요. 그때가 6월 말 장마 시즌이었는데 비 맞으면서 집 보러 다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 지역의 집을 보러 다니면서 지쳤고 지친 상황에서 만난 이 집은 나쁘지 않았어요. 깨끗했고 단점도 감안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판단이었죠. 2년 전 전세로 입주할 당시 이 매물은 깡통 전세였습니다. 계약금의 일부 이체하고 계약서 작성하는 당시에 집주인이 저한테 1,000만 원 더 내고 매매할 생각은 없냐고 했었거든요. 갭이 1,000만 원이었던 거죠. 저한테 팔아치우고 싶었던 거죠. 신축은 아니었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세입자가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들어오면서 전세금을 최대로 올려서 집을 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 보증금의 일부를 대출받았고 보증보험이 연계된 상품이어서 대출 실행과 함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은행과 허그에서 대출과 보증보험이 무사히 실행되려면 집주인이 몇 개월 동안은 집을 팔면 안 된다고 하길래 집주인에게 고지했고 집주인은 그 기간이 지난 이후 바로 매도를 합니다. 2천만 원을 더 받고 현 임대인에게 집을 팔았죠. 정말 잘 팔았어요. 저한테 1,000만 원만 더 받고 팔려고 했는데 어떤 부동산이 팔았는지 잘 팔아준 거죠. 저는 바뀐 임대인의 딸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명의인 대리자로 관리할 거니까 앞으로는 자기한테 연락하면 된다고 했어요. 등기상 명의자와는 연락한 적 없고요. 사실 대리인인 딸과도 크게 연락할 일이 없었습니다. 집주인 바뀌면서 은행에 서류 제출할 때 한 번 연락한 게 다예요. 그때쯤 임대인 딸이 저한테 문자를 잘못 보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웃깁니다. 부동산 소장이 소고기를 사서 보냈나 보더라고요. 그 부동산 소장이 현 임대인 딸한테 왜 귀한 소고기를 보냈겠어요. 이 사람 덕분에 돈을 얼마를 벌었겠습니까? 제 생각에 최소 이건 확인된 사실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고기 10번도 더 사 먹을 돈을 벌었겠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물도 돈 주고 사 먹는 시대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는 공기밖에 없어요. 공기밖에.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수수료 깎아준다는 거 말고 다른 어떤 지원을 제안하면 의심하세요. 생판 모르는 남한테 이자 지원, 관리비 지원, 옵션 지원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공짜 아닙니다. 물론 임대인이 오래된 싱크대 바꿔주고 냉장고 사주고 그럴 순 있죠. 우리 임대인 딸이 받은 소고기 공짜겠어요? 공짜 아닙니다. 빌라왕 사건이 터지고 전세 사기가 대두되면서 이 동네 전세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사는 동네가 전세 사기로 이슈가 된 동네 근처예요. 강서구 옆 양천구에 빌라가 밀집해 있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올 초 계약 연장을 고민할 당시 제가 살고 있는 건물에 다른 호실이 제 전세금보다 3,000만 원 더 싸게 매물을 내놓았더라고요. 2년 연장해서 살려던 마음이 쏙 들어갔죠. 임대인이 먼저 연락 와서 더 살 건지 의사를 물어봤고 저는 고민하다가 전세금을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세금을 못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때 알아봤어야 돼. 큰 돈은 아니지만 전세대출 이자 내는 것도 있고 당장 옆집으로만 이사가도 돈이 세이브될 판인데 당연히 전세금 깎아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임대인 입장이 굳건하길래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현 전세금으로 새 임차인이 구해질 리 없었고요. 현실을 깨달은 임대인은 결국 전세금을 2천만 원 깎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집을 보러 오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조차 절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뭐가 더 돈이 드는 일인지 모르냐, 자기가 집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저 부동산 다니고 있고 공인중개사다 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태도 바꾸더라고요. 새 세입자 안 구해지면 돈 못 주니까 양해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일단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는 거에 맞춰서 집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만기일은 점점 다가오고 다급해진 임대인은 세입자 안 구해지면 자기가 전세금 깎아줄 테니까 더 살면 되지 않겠냐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저는 마음이 뜬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 안 나가면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 명령 걸고 보증보험으로 반환받아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저 협박하듯이 말하지 않았고 정중하게 얘기했습니다. 내용 증명도 허락받고 보냈어요. 그래봤자 협박이긴 하지만. 임대인은 결국 3천만 원을 깎아서 내놓습니다. 3천을 깎았는데도 집이 나가지 않았어요.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많았지만 계약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동네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전세가가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죠. 그러다가 새 세입자가 구해집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진 분이었어요. 근데 하필 잔금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에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도 휴일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결하기 쉽지 않아서 잔금은 보통 평일로 잡는 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새 세입자의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분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에 들어올 사람이 일요일을 강경하게 고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요일로 합의를 보고 새 세입자와 임대인은 계약서 작성까지 완료했어요. 저는 임대인한테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서 제가 들어갈 새로운 집과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계약금 명목으로 돈 받는 것도 이틀 넘게 걸렸거든요? 그것도 나눠서 보내줬어. 그 돈 1,000만 원 이하였어요. 저 걱정 많습니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임대인 딸한테 잔금일이 일요일이니까 사고 터지면 처리할 방도가 없다. 미리 은행에 방문해서 이체 한도 늘려놓고 확인 부탁드린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임대인 딸은 저한테 이런 사소한 일로 연락하지 말라고 쌍욕했고요. 그 후 연락 한 통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가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집 임대인의 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등기상 명의자인 엄마가 일요일에 보증금 이체를 할 수 없으니 새 임차인에게 자기한테 이체를 하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새 임차인은 당연히 등기상 명의자에게 이체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당연한 거죠. 월세도 아니고 전세 1억 8천이에요. 등기상 명의자한테 이체를 해야죠. 임대인의 딸은 저한테 새 임차인이 자기 계좌에 이체하지 않는 한 잔금일이 일요일이라 은행이 업무를 안 하는 거니까 5천만 원밖에 줄 수 없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은행 가서 인터넷 뱅킹 신청하라고 얘기하려고 처음으로 등기상 명의자인 임대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명의만 빌려줬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딸한테 얘기하래요. 여러분, 지금 이사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여러분, 새 임차인은 정말 착한 분입니다. 집 보러 왔을 때부터 너무 바른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고요. 계약까지 깔끔하게 진행됐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 임대인의 딸 사정을 고려해서 딸 계좌에 이체하려고까지 했어요. 근데 이분도 주변에 알아보고 그건 아니라고 판단했고 임대인의 딸 고집으로 상황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임대인의 딸은 일요일에 은행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인터넷 뱅킹하면 해결될 일이잖아요. 심지어 일요일 잔금을 합의하고 진행한 상황인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내일이면 화요일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줄줄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얽혀있고 모두 이삿짐 센터를 예약했을 거고 새로운 집에 계약금을 걸어놨을 텐데 저 일요일에 이사할 수 있을까요? 진짜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최악이에요. 최강 빌런이 우리 집 임대인일 줄이야. 이거 내일 오전에는 결판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떡해요 진짜? 어떡해. 아, 여러분 자꾸 안 좋은 소식만 전하는 것 같아서 좋은 소식 하나 전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저 계약 한 건 더 했습니다. 계약할 때마다 저 공인중개사로서 생명이 조금씩 연장되는 기분이에요. 계약 치료, 금융 치료가 답인데 지금 제 이사 문제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네요. 어떡하죠? 내일 출근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 이사할 수 있겠죠?